안녕하십니까. 판례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구독자가 올라갈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볼 겁니다. 예. 가면도 써보고 모자도 써보고. 하여튼 오늘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 이제 대선이 다가오죠. 대선 후보 기탁금 사건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현재 2008년 11월 27일 2007 헌마 1024. 이거 기탁금이 예전에 5억 원이었어요, 대통령은. 이 기탁금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이제 기탁금을 내고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아무나 그 후보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5억 원을 내야 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해가지고 15% 이상 나오면은 이제 전액 돌려받고, 15%못 받으면은 이제 10% 넘으면은 반 돌려받고, 그것도 이제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국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기탁금 막 내시면서 계속 그냥 도전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 하여튼 예전에는 5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헌 나와요. 헌법 불합치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3억입니다. 3억. 이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사실관계, 그 청구인 장기표 씨는, 장기표 씨라고 예전에 유명하신 그 정치인이 있어요. 2007년 8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날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6조 제1항 1호가 평등권과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예. 이게 위헌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이번에는 그 헌법 불합치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 나와가지고 개정돼서 지금은 현재 3억 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 불합치 내렸는지, 공무단임권 침해. 대통령 선거에서 진지하지 못한 불성실한 후보자들이 난립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의 감시와 투개표 등 선거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며 선거에 관한 국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후보자들에게 불법 선거에 대한 과태료나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탁금을 애납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후보자 난립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불법 선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 불법 선거에서 철거물 같은 거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할 때 국가에서 이제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기탁금으로 그 돈을 빼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후보 예정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사후에 보고되는 총 선거 비용이 정당 추천 후보자에 따라서는 400여 원에 이르는 상황을 보면 기탁금 5억 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모든 후보자가 그 정도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5억 원을 조달할 수 없으면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 원이 지나친 부담이 되어 이 후보를 포기하게 한다면 이들에게는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된다. 그죠? 5억 원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입후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당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그러한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일부 소수층의 참정권 제한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외된 소수자들의 인권을 헌법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 소외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다 없애는 게 맞죠. 기탁금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미국도 기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탁금 제도가 이렇게 센 나라가 우리나라랑 거의 일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꼭 기탁금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또 법이 3억으로 만져 3억으로. 이 3억도 엄청 많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대통령제를 둔 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기탁금 제도를 두는 나라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기탁금 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돈 26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현재에서는 거의 기탁금을 거의 이제 기탁금을 둔 제도가 이게 더 좋은 점보다는 더 안 좋은 점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다시 또 3억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가에 의하여 공무 단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공무 단위권 침해. 예, 그리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재에서 말하는 게 기탁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래요. 기탁금 제도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데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선언을 하여 조항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추후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헌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선언을 하고 입법자가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하여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한 것이 상당하다. 원래 거의 헌재에서는 웬만해서는 위헌을 잘 때리지 않습니다. 이제 위헌 때릴 것도 헌법 불합치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입법자들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맞는 거죠. 입법자는 거의 국민의 의사들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지금 기탁금은 3억이라는 거. 오늘의 사건 정리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